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가 조직을 사용했을 때보다 분명히 염증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호공TV 용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쉬라는 재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메쉬라는 소재를 사용하셨는데 수술 전에 요 메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셨는데, 그래서 요번에 메쉬에 대해서 메쉬란 무엇이고 또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문제는 뭐고 장점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쉬라는 것은 일단은 인공 합성 물질입니다. 즉 동물에서 가져오거나 사람, 동종에서 채취하거나 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만들듯이 인공 합성 물질로 만든 재료를 메쉬라고 하는데, 이 메쉬 소재는 뭐 만드는 소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전에 이제 매드포어라고 코에다가 많이 썼던 재료도 있고 아예 쓰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PDS 메쉬, 또 PCL 메쉬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녹는 실의 재료기도 합니다. 실제로 PDS라는 녹는 실을 많이 수술 중에 사용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녹는 실을 플라스틱 판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성형 할 때 비중격 연골이나 혹은 다른 연골이 없을 때 대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재료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요 PCL 메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CL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박스를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스테오포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수입돼서 국내로 들어와서 쓰는 PCL 소재고, 또 하나는 이제 TNR 바이오팹이라는 곳에서 만든 카트리시라는 이름의 PCL 메쉬 소재입니다. 이건 국산이고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우리가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써있죠. 새 제품인데 그냥 다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뜯어볼게요. 이 오스테오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더 저렴하죠. 왜냐면 한 장 가격에 두 장이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요거를 절제를 해서 해볼게요. 실제 쓰는 사이즈로. 네,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모형을 보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다공성이라 그러는데, 더 구멍이 많아서 이게 안쪽으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생착되는 그런 원리를 노린 건데, 저희 국산 거랑 비교해 보면 요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산 거를 한번 열어서 또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국산 TNR 바이오팹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죠. 같은 가격인데 요건 이렇게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뭐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 가격이 싸다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스테오포 수입산 제재고요. 요게 이제 국산 제재인데, 이 경도는 국산이 조금 더 야들야들합니다.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국산 제재는 요 경도에 따라서 제품군이 더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더 단단한 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 오스테오포가 국산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우리가 PCL이 요게 이제 흡수돼서 없어질 때 인체 내에서 가수분해되면서 없어지거든요. 녹으면서 주변으로 이제 삼출물이 생긴다는 건데, 즉 물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더 두껍고 조직이 더 잘 들어오니까 가수분해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돼서 주변으로 삼출물이 차고, 그것 때문에 결국 더 염증이 더 잘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재수술을 해보면 오스테오포가 재수술 사례에서 더 많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보다는, TNR보다는. 그래서 이 다공성인 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조건 장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PCL 메쉬가 원래는 코 성형에 쓰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화골절, 즉 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뼈가 골절됐을 때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요 골절된 뼈가 안구를 좀 받쳐줄 수 있게 이렇게 넣으려고 만들어진 건데, 요즘에는 이제 코 성형에 많이 쓰이죠. 보시면 우리가 비중격 확장 이식 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비중격 연골은 채취하면은 완전히 반듯한 연골도 없고 양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주 평평하고 경도도 아주 적절하고 봉합하기에도 실도 잘, 바늘도 잘 통과하고 아주 사용하기가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 확장 이식을 하고 요만큼은 절단하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 연골만 하나 덮어서 모자 이식을 하고 하면은 수술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요 연골을 채취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이 메쉬 자체를 비중격 확장 이식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수술자 입장에서 이런 재료가 있다면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물론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없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콧대는 실리콘을 넣으면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재료이기 때문에 콧대는 실리콘을 넣으면 되는데, 이 코끝과 비주를 세울 재료가 결국은 자가 조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비중계 연골이나 늑연골 그리고 귀연골은 사실은 비중계 확장이시라고 쓰기에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결국은 비중계 연골이나 자가 늑연골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이런 재료가 원활히 우리가 얻을 수 없을 때, 연골이 없어도 비주에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출시가 되었고 또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쉬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사용을 해보면 크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가 자가 조직을 사용했을 때보다 분명히 염증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를 사용했을 때 한두 차례라도 염증이 생기면 수술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쓰기가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쉬는 염증 발생 가능성 때문에 잘 쓰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요 코끝과 비주에는 다 자가 조직만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께도 가급적이면 메쉬 소재를 코끝이나 비주에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보통 이제 자리를 잘 잡았다고 보고, 특별히 염증이 생기거나 하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않고 지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메쉬로 수술을 하고 한 5년, 6년 지나고 재수술하게 되는 환자분들을 보면, 물론 이제 메쉬 때문에 재수술하는 게 아니라 모양적인 교정을 위해서 재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 메쉬가 5, 6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가장자리나 이런 데는 좀 녹아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3, 4년 내에 금방 뭐 녹아 없어지거나 하는 재료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메쉬를 사용해서 수술했던 분을 재수술하면서 메쉬를 제거해 드린 분이 있었는데, 물론 염증이 발생해서 메쉬를 제거한 건 아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쉬가 원래는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소재인데 많이 이렇게 야들야들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례에서는 그냥 그 단단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안쪽에서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끝과 비주에는 자가 조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코성형이 거의 처음 나왔을 때 L형 실리콘이라 그래서 이렇게 코끝과 비주까지 다 들어가는 실리콘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그 L형 실리콘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코끝과 비주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탈출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L형 실리콘을 이제 안 쓰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메쉬 소재가 물론 L형 실리콘만큼 그렇게 염증을 잘 발생시키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비주와 코끝에는 인공 합성 물질보다는 자가 조직이나 자가 조직이 안 된다면 비직늑연골과 같은 동종 조직이라도 최소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비직늑연골이 이제 수급이 딸리면서 말 연골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급적이면 자가늑으로 수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메쉬 소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